예, 자, 좀 쉬셨죠? 예, 그 다음에 이제 3절 제목 한번 읽어보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럼 중개대상물 아까 했는데 왜 또 나와? 그러게요. 아, 좋아. 계속 나와야지. 그래서 이제, 중개대상물, 법에 규정돼 있다 해서 무슨 중개대상물? 법정 중개대상물. 법에 규정해 있는 중개대상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법정 중개. 그러면 종류가 몇 가지 할까? 6가지. 토지, 또. 건축물, 또.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또. 임목, 또. 공장재단, 광업재단. 자, 그래서 이제 이 6가지. 그러면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들어가, 안 들어가? 그러면 아까 했는데 왜 또 나오냐? 범위. 어느 선까지 중개할 수 있냐. 그래서 이제 여러분 DP에 넘어가시게 되면 38페이지는 그 상식으로 읽어 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39페이지부터 강의가 진행될 건데, 그죠? 토지부터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토지 뭐 적혀 있고, 건축물 적혀 있고,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쭉 이제 내용이 적혀 있어요. 이걸 하나씩 분석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히 앉아있으면 돼. 이거만 쳐다보면 다 돼. 머리 아프게 공부 안 해도 돼. 앉아 있어서 보기만 하면 돼요. 얼마나 편해요, 공부하기. 내가 다 해주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토지. 우리가 토지는 대충 알고 계시죠?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뭐 농지도 토지 맞죠? 임야도 있고, 택지도 있고, 이런 거 다 중개할 수가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종별 불문. 토지란 건 다 중개 가능합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알아둘 것이 이거예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여기. 토지. 아주 좋아서. 누구 토지? 가구 토지. 그래. 이제 드디어 내공이 쌓여간다. 가구 토지입니다. 가구 토지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 양 맞힌 거 이거 하나 더.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거요. 나무입니다. 수목이라 그래. 그럼 왜 이걸 그러냐면 토지 소유권이 어디까지 미치느냐? 이거. 어디에 미쳐요? 나무까지. 상하에 미친다. 이게 민법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하에 미친다. 그럼 나무는 누구 거? 가부 거. 토지 소유자 거예요. 땅속에 있는 것도 갑의 것이다. 근데 간혹 가다가 미치지 않는 것도 있어요. 이거에 안 미쳐, 이거요. 이게 뭘 것 같아요? 광물. 미쳐 광물. 광물. 자, 이건 토지 소유권에 미치지 않아요. 국가 것이에요. 국유입니다, 국유. 그죠? 그럼 이제 좀 이따 배우겠지만 토지 중에서 개인 것만 중개할 수 있어. 그럼 국가 건 중개해, 못해? 그럼 미체로 광물도 중개해, 못해? 못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일단은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 그죠? 상하에 미친다. 미쳐. 좋아. 그것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고. 그죠? 근데, 그러면 이제 저거, 내 땅 위에 저 별이 반짝반짝 빛나. 저 별은 내 거. 별 보는 사람 500원씩 내놔. 그건 돼? 안 돼요. 거기는 안 돼. 관리 가능해야지. 무한정 미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알아둘 것이 이제 토지는 이렇게 연속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래서 이제 지구 하나를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선을 그어가지고 지적 공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토지 대장이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등록을 합니다. 필지 단위로 등록을 해요. 무슨 단위로? 그러면 이게 갑소유라고 등록이 되면 이 한 필지 토지가 누구 거예요? 갑. 그러면 사고 파는 것도 무슨 단위로? 필지 단위로 사고 팔아야지. 그렇죠? 그럼 어느 토지가 돼요? 그러면 중개하는 단위도 필지 단위가 되는 겁니다. 개업공인 중에서 물건, 우리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을 배우잖아요, 지금. 중개할 수 있는 단위도 필지 단위야. 필지. 그렇죠? 필지라는 것도 토지 등록 단위예요. 한 평이 될 수도 있고 100평이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한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 결론 나왔네. 토지는 몇 필지가? 한 필지가 하나의 중개할 수 있는 물건 단위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이제 이만큼만 사고 팔 수 있어요? 일부. 이제 일필토지 일부라 그래. 일필토지 일부. 일필토지의 일부. 이것도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잖아요. 일필토지 일부가 중개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일부를 사고 팔려면 분필을 해야 돼. 분필은 필지를 나눈다고. 나누면 이미 일부요, 두 필지로 나눠져 버려요.
그러면 결국은 필지 단위로 움직인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원칙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분필을 하지 않고도 가능한 게 소유권하고 저당, 이 처분행위는 저당도 처분행위거든요.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일부를 물었을 때는. 나눠서 할 수 있는데 나누면 이미 일부가 아니잖아요. 결국 필지 단위로 움직이니까. 뭔 소리 아셨어요? 근데 이제 이 나누지 않더라도 가능한 것이 영위물권이에요. 아까 영위물권 배웠죠? 종류. 뭐가 있어요? 이것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큼 지상권 설정할 수 있어. 이 부분만큼 지역권 설정할 수 있고 이 부분만큼 무엇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전세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전세는 토지에도 인정돼. 건물에만 인정된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이걸 그러면 분필하지 않아도 가능해. 그러니까 그리고 이 권리는 중개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어요. 아까 없는 권리라 그랬어요. 설정 이전 다 된다고 기억납니까? 네. 그리고 임대차도 채권이지만 가능해요. 네. 이것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은 일부도 가능하다. 자, 종합 정리할게요.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 중개 대상물? 1필지.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만 가능하다. 그게 결론이야. 그러면 토지 중개 단위 끝났죠?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체크. 좋아. 이제 들어간다. 맞아간다. 양가로 1번 첫째 줄 몇 적으세요? 토지는 대지이며 농지 등을 뭐 한다? 이게 다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토지라고 생긴 것은. 자, 양가로 2번 첫째 줄 몇 적으세요? 토지 소유권 지표분뿐만 아니라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 상하에 미쳐. 먼저. 미쳐. 자, 양가로 3번. 토지에서, 첫째 줄 밑이고, 토지에서가 남석, 토사, 지하수는 토지 구성물입니다. 별개 부동산으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별도로 중개할 수가 없어. 일부니까. 뭐니까? 토지는 중개할 수 있죠? 네. 일부니까. 그리고 마지막 제줄 미채굴 광물 나와 있어요. 양가로 3번 마지막 제줄. 미채굴 광물은 중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없다고 나왔어요? 없다고 나와 있어요. 왜? 국가 거고 소유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서 맨 밑에 두 줄 또 한 번 더 몇 줄 보세요. 찾았어요? 네. 일부 동그라미 있어요. 일필토지 일부. 일부는 뭔만 된다 그랬어요? 영익물권하고 임대차. 그러면 영익물권이 아까 뭐랬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정리되고 있습니까? 네. 자, 끝났어요. 자,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쉽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점 맞으면 남았어. 진짜 저 잘 맞는 거예요. 40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뭐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 건축물. 자, 건축물도 중개할 수 있다고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알고 계시죠? 그럼 어느 범위까지 중개할 수 있느냐? 이건 이제 문제죠. 그래서 건축물 개념 좀 알아두셔야 돼요. 건축물이 되려면 최소한 무엇은 갖춰야 된다고 했어요? 이제 왜 이게 필요하냐면 건축물이 아니야. 이게 판단 기준이 있으니까 알아야 돼요. 개념을. 왜? 그 시험 나온 게 아니고 우리가 짓고 있는 건물 있잖아요. 그럼 어느 선까지 지어질 때 건물로 보냐 이 말이죠. 그럼 건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고 건물로 보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개념을 그래서 알아야 돼. 그래서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 개념이 거기 나와 있어요. 일단 두 번째 줄 밑줄 그어보세요. 건축법상 건축물 개념은 두 번째 줄 후단. 무엇은 갖춰야 된다 그랬어요? 세 번째 줄. 지붕과 기둥 또는 벽. 그리고 계속 밑줄 보세요.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 고가, 공장사정, 사무소, 공장, 점포, 차고, 창고 등을 말한다. 거기까지. 이게 이제 건축법상 건축물 개념입니다. 그거 다 알 필요는 없고 일단은 봐봐. 최소한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은 갖춰줘야 돼? 안 갖춰야 돼? 그래야만이 건축물로 본다. 그러면 건축물을 보면 중개할 수 있고 건축물을 보지 않으면 중개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개념 자체가 시험 나온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건축물이 아니냐 판단 기준이 서기 때문에 알아야 돼. 그죠?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럼 이제 칠판을 보고 밑줄은 좀 이따 그어드릴게요. 그러면 아까 토지는 몇 필지가 하나의 중개 대상물? 그럼 건물은 1동 단위야.
그 말은 하나의 건물은 하나의 중개 대상 물이라고. 그죠? 그러면 건물을 지으려면 건축 허가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 그럼 허가를 받지 않고 지은 건물, 무허가 건물이야. 그걸 과연 중개할 수 있을까? 어차피 불법인데 중개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어? 확실해? 네, 좋았어요. 있답니다. 나 처음 알았어. 무허가 건물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건물을 신축하면 누구 소유라고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소유권 보존. 보존 등기를 하지 않고 사고 팔 수 있거든요. 미등기채로. 그것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무허가도 되는데 당연히 가능해요. 그럼 건물로 보면 다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이건 다 중개가 가능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거죠. 아까 우리가 건축물을 들려면 최소한 지붕 또는 기둥 갖춰야 되죠. 근데 이제 그 아파트 미리 분양 들어가잖아요. 실체가 아직 없는데. 그럼 건축물 실체가 없죠. 아파트 분양권 중개할 수 있냐 이 문제죠. 있겠어요? 그럼 건물로 본다는 소리네? 없는데 어떻게 건물로 봐? 이것은 이제 그래서 판례가 나와 있어요. 판례가 나왔어요. 아까 그래서 판례도 공부하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이제 중요, 그 단원별로 여기 판례가 조금씩 나와. 법에 규정이 없는 건 판례 공부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미리 분양 들어가면 건물 실체가 아직 안 갖춰졌는데 건물로 보니까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판사가 판결을 내릴 때 그냥 자기 임의대로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판결을 낼 수 없어. 근거를 다 내야 돼. 왜 건물이 되고 지금 이제 또 대통령 탄핵 심판 들어가는데 왜 탄핵을 해야 되는가 헌법재판관들이 그 연구하고 다 근거를 내야 되거든요. 지금 잠 못 잘 거야 아마. 그거 엄청나게 그 써내야 되잖아요. 그죠? 무장 자기 마음대로 결론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근거를 내느냐? 이것은 지금은 건물이 아니지만 무슨 건물이다? 장래 건물이다. 이렇게 근거를 내렸어요. 지금 건물이 아닌데 미래 건물이다. 그러니까 건물을 본다는 거야, 안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할 수가? 그래서 중개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동호수가 지정된 분양권만 중개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최근 판례는 동호수가 지정되지 않더라도 분양이 확실시 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판결이 내렸어.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 분양권은 다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중개 가능해. 자, 그러면 따 보세요. 자, 그 다음에 토지는 아까 일필토지 일부 공부했어요? 건물도 똑같죠? 일동, 건물은 뭐다? 일부. 이걸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되죠. 아까 토지는 용익물권하고 뭔만 가능하다 그랬어요? 임대차는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건물도 똑같아요? 둘로 나눠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건 단독주택입니다. 단독주택의 방 한 칸은 구분 소유가 인정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건 사고 팔 수 없죠? 그죠? 그게 중개할 수 없고. 그럼 전세는 가능해? 임대차도 가능하죠? 그럼 토지하고 비교해봐. 토지는 아까 용익물권하고 임대차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는 왜 전세권하고 임대차 이렇게만 이야기했어요? 지상지역권은 어디 도망갔어? 그래, 지상지역은 토지에 인정되는 권리.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용익물권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용익물권 중에서 어떤 것만? 전세권.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있잖아요. 연립주택. 이렇게, 이건 구분 소유가 인정된 건물이에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파트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202호만 사고 팔 수 있죠? 그러면 매매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전세 임대도 중개할 수 있어, 없어? 다 가능해. 그래서 집합 건물은 다 가능해요. 집합 건물 보면.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이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돼요. 그럼 하나만 더. 이것도 판례인데, 그, 세차장 있죠, 세차장. 차 세차하는 거. 그 세차장 구조물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건물로 보면 중개할 수 있고 안 보면 할 수 없다는 소리죠. 그러면 이 세차장 구조물은 중개 대상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무조건 안 돼? 그것도 구조물 나름이겠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지붕하고 기둥 또는 벽을 이렇게 돼 있는 구조물은 되겠죠. 근데 판례가 나온 것은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구조물이야. 볼트 조립식 건물 있잖아요. 그것은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그 이제 판례가 나와서 그 시험에 여러 번 나왔어요. 그것이 이제 2009년도에 나온 판례인데 시험에 여러 번 나왔다고.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것은 쉽게 볼트를 풀어버리면 쉽게 해체가 되어오잖아요.
이게 토지 정착물로 보지 않는다는 거지. 예, 건물로 안 본다는 거야. 그러면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해되셨어요? 그럼 하나만 더 이야기할게요. 아까 중개 대상물은 이거죠? 그러면 상가 건물 임대하면 상가 건물 임대하잖아요. 그럼 보증금 1억에 권리금 5천. 뭐 권리금 있잖아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권리금은 안 돼. 이해되셨죠? 금전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이런 건 다 판례입니다. 세차장 구조물이랄지 권리금 이건 다 판례라고. 중개 안 돼. 그래서 이제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체크. 뭔크? 좋았어요. 자, 아까 의의는 몇 줄 걷죠? 자,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몇 줄 거세요? 따라서 쉽게 해체될 수 있는 세차장 구조물 나와 있죠? 근데 구조물 나름이라 해서요. 여기서 해체될 수 있다는 건 볼트 조립 방식으로 된 것만 말합니다. 자, 그 오른쪽에 나와 있는데 볼트 조립 방식. 그리고 그 밑에 권리금 나와 있어요. 권리금 동그라미.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안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을 보세요. 네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또한 찾았어요?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게 집합건물법 줄여서 아파트 연립 이런 걸 말해요. 자, 이것은 아까 소유권하고 전세임대 다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거기 밑에 줄 후단에 보면 각각 소유권 목적이란 단어, 소유권 동그라미 쳤어요. 찾았어요? 단어만 진하게 쳐봐. 그러면 나중에 그 단어 읽으면서 옆에 살짝 한번 읽으면 돼요. 그 밑에 줄 후단 전세권 나와 있어요? 그 밑에 줄 임대차 나와 있어요? 그래. 소유권, 전세권, 임대차 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집합건물은 다 가능해. 근데 집합건물이 아닌 것은 전세하고 임대차만 가능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두 번째 줄 중간에 보면 무허가 건물하고 뭐가 나와 있어요? 그거 밑줄 보세요. 된다고 했습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된다고 했어요. 건물로 보면은 다 가능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그 정도 끝. 건축물 이 정도 끝낼게요. 자, DP 넘기세요. 자, DP 넘어갔습니까? 좋아요. 자, 양가로 2번. 제목 뭐라고 했어요? 자, 여기는 그 밖이란 말을 뺐죠? 그냥 정착물은 건축물도 있어, 없어? 건축물도 토지 정착물이잖아요. 그죠? 근데 건축물은 방금 우리가 앞에서 공부했어, 안 했어? 했어. 그러면 지금부터 하는 것은 건축물 뺀 그 밖의 정착물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 밖의 정착물을 공부할 건데, 이 그 정의란 말은 그 밖의 토지 정착물입니다. 자,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를 하면 편하게 공부할 수 있어요. 그럼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요? 칠판. 어떻게? 아니, 이것도 안 가르쳐 줬어요? 자, 가르쳐 줄게요. 자연스럽게. 자, 칠판 볼 때는 어떻게 봐야? 자연스럽게. 자, 어차피 뚫어지게 보거나 자연스럽게 보거나 똑같이 100점 나온다라면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에요? 자연스럽게. 그렇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민법은 뚫어지게 보고 우리 중개사법은 자연스럽게 봐라. 어차피 100점만 나오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굳이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 그죠? 어떻게 봐야 돼? 자연스럽게. 예, 아이 좀 오늘 많이 배우네. 자, 그러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면 되는데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 있어요. 토지 일부. 일부로서의 정착물. 토지 일부로서의 정착물이 뭐가 있냐면 또 하나가 토지와는 그랬죠? 별개의 무슨 부동산? 독립부동산으로서 정착물이 있어요. 자, 아직 안 적었지만, A는 안 적었지만, 일단 이 제목만 받고 생각해봐. 이것은 토지 일부다, 아니다? 일부. 이게 정착물이 토지하고 별개가 아니다. 그죠? 그럼 아까 수목, 토지 소유자 거 맞다 그랬죠? 그러면 일부요, 별개요? 일부.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별개의 부동산이라는 것은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 이게 토지 부동산, 정착물도 부동산. 개념 잡았어요?
그럼 일부러 정착 뭐 예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수목, 교량, 담장 이런 거예요. 일부요. 그러면 건물 사고 팔 때 담장 같이 따라가요, 안 가요? 수목도 사고 팔면 아니 토지 사고 팔면 수목 따라가 안 따라가? 따라가. 그게 일부야 일부.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가부 토지에 나무 있잖아요. 그럼 아까 이야기했지만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치니까 이거 수목은 누구 거? 그럼 토지를 팔았어. 그러면 누구 토지가 돼? 그럼 나무도 누구 거?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는 중개할 수 있죠. 그러면 수목만 중개할 수 있다면 맞아 틀려? 틀려버리지. 왜? 일부니까. 그렇죠? 그럼 아까도 우리가 일부 암석 토사도 별개가 아니라 했잖아요. 같이 움직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 수목, 교량, 담장 빠졌네, 이용이. 자, 이런 것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야. 토지하고 별개로 중개할 수 없는 물건이다. 그럼 없다는 말을 줄여서 뭐라 그래? X. 자, 먼스 X. 자, X란 말에. 자,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어. 수목이 중개한다라면 틀려버려. 중개 대상이 된다라면 틀려버려.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세요. 이것은 말 그대로 토지 따로 부동산 따로 이 말이죠?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요? 자, 명인 방법을 갖춘 그렇게 표현했어요. 명인 방법을 갖춘 무슨 집단? 이것도 수목이네? 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 그 다음에 명인 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 과실 있죠? 나무에 달려있는 과실. 그 다음에 농작물이 있어요. 자, 이런 것이, 이것은 토지 따로, 수목 따로, 토지 따로, 과실 따로. 그죠? 농작물 따로. 별개 부동산이야. 이 부동산을 본 건 대부분 학계에서 다 일치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만 중개할 수 있느냐, 없냐는 또 별개 문제야. 그래서 이것들 할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수목은 아까 일부니까 안 된다 그랬죠? 근데 뭘 갖춰 놓으면? 그럼 명인 방법 개념을 또 알아야 되겠죠? 명인 방법이 뭡니까? 몰라. 자, 하여튼 몰라. 여기는. 울타리 쳐놔. 그래서 어떻게 해? 찜해? 좋았어요. 내 것하고 찜? 아주 좋았어요. 오, 좋았어요. 하여튼 표현이 그랬지만 맞기는 맞았어요. 자, 가부 토지에 나무가 있죠? 이건 일부니까 안 되죠? 그런데 여기다가 철조망을 쳐든지 새끼줄로 쳐든지 하여튼 특정을 해야 돼. 이거 이름 써나 안 써나? 찜만 해놓으면 안 되고 이름을 써놔야 돼. 홍길동. 그러면 홍길동 것이라고 써놓은 거잖아요. 그럼 이건 등기가 됐어? 안 됐어? 이건 등기가 아니에요. 그냥 관수법상 이름 써놓는 거야. 내 거라고. 나무 껍질을 깎든지 아니면 철조망을 쳐든지 특정을 시켜야 돼. 저 산에 있는 거 내 거 그러면 안 되고. 그렇죠? 그럼 이름 써놓으면 토지도 하나 부동산, 이 나무도 하나 부동산. 몇 개 부동산? 근데 이것은 이제 소유권 객체가 돼. 사고 파는 건데. 근데 저당은 안 돼.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 저당은 다 되거든요. 원래 부동산은 다 돼야 돼. 근데 왜 이건 저당을 인정을 안 해줘? 등기가 안 됐으니까 공시 방법이 명확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관수법상 인정을 해주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만 저당을 잡을 수 없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걸 사고 팔 때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냐 없는 물건이냐. 아까 이건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건 되겠어요? 왜? 명인 방법을 갖췄으니까? 부동산으로 보는 건 대부분 일치가 돼. 근데 할 수 있냐 없냐는 별개 문제라 그랬어요. 그래서 과거 이거 시험에 한번 나왔어. 그래갖고 이제 수험생들이 난리 났지. 수험생들은 하나라도 더 맞아야 학교가 가잖아요. 이의신청 들어갔어. 되냐 안 되냐. 이 개수 묻는 문제로 나왔거든요. 되면 하나 올라가고 안 되면 빠는 거잖아요. 이의신청 들어가서 안 받아줬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심판을 걸었어. 심판은 가면 또 시간이 또 오래 걸리잖아요. 심판 가가지고 이제 행정심판을 된다고 나왔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또 구제가 됐죠? 한 문제 때문에 걸려 있으신 분들. 그래서 된다고 해. 그럼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은 독립해서 토지하고 별도로 이것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그럼 독립중개 대상물이 된다는 걸 줄여서 뭐라 그래요? 자, 독립중개 대상물 뭐라 그래요? 그렇지, 오. 저기 X니까. 저기 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것만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 과실하고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이건 부동산으로 봐, 수확기를 앞둔 거. 근데 부동산으로 보는 건 대부분 일치가 되는데 이것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냐 없냐는 판례가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학계에서는 논란이 심해. 그래서 이 책에는 된다고 지금 저자가 써놨는데 학설 대립이라고 해야 돼. 이건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도 없어요. 나오면 또 문제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일단 된다 안 된다는 되는 입장도 있고 안 되는 입장도 있다. 학설 대립이라고 공부하세요. 자, 그럼 밑줄 그어드릴게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두 번째 줄을 밑줄 그으세요. 그 첫째 줄 원칙적으로 동그라미. 원칙적으로 건물 외,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은 종물로서 토지와 별개의 거래가 안 된다. 토지하고 별개로 거래가 안 된다. 그러면 토지하고 별도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이제 결국 이거 1번을 말하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고, 일부로서 정착물을 말하는 거예요.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밑에 기역, 니은, 디귿 있어요? 자, 기역 뭐라 그랬어요? 거기다가는 독립중개대상물이 됩니다. 독립중개대상물이 된다고 적어보세요. 토지하고 별도로 독립중개대상물이 된다. 거래가 되고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다섯 번째 줄 보면 오로지 뭐만 된다 그랬어요? 소유권 동그라미. 저당은 안 된다고 나와 있죠? 소유권만 됩니다. 동그라미 치셨어요? 네. 칠 때는 어떻게 쳐줘야 돼? 진하게. 그렇지, 진하게. 아, 좋았어요. 그 다음에 니은하고 디귿 묶어가지고 학설 대립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학설 대립, 된다, 안 된다? 되는 입장도 있고, 안 되는 입장도 있어요. 이건 일률적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뭐 판례가 나와 있으면 그대로 하겠지만, 이해되셨어요? 네. 부동산처로 보는 것은 대부분 일치가 되는데, 중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학설 대립. 됐죠? 끝. 자, 뒤편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 정착물 끝났어요. 그럼 이제 뭐 공부하러 떠나야 돼요?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제 임목 들어갑니다. 그럼 임목이 뭐예요, 임목? 임목도 수목 맞죠? 네. 오늘 수목 엄청 하죠? 네. 그럼 이제 저녁에 자면 꿈에 나타날 거예요. 수목이 나타나가지고 내가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냐, 없느냐 물어볼 거예요. 그럼 꿈에서 대답 잘 해봐. 네, 그러죠? 자, 그러면 이제 수목이 지금 세 번째 나오고 있어요. 다시 적어볼게요.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토지 일부니까 수목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는 소리가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다 이름 써놓은 것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는 소리가 나오죠? 네. 그러면 임목은 뭐요? 등기를 해놨어요. 이 나무에다 등기를 해서 누구 소유라고? 갑의 소유라고. 자, 그러면 구분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임목을 표현할 때는 그냥 수목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등기가 됐다는 말이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수목을 표현하든 또는 임목이라고 표현을 해야 돼. 뭐라고 표현을 해야 돼? 임목. 그럼 임목이라고 표현하면 등기된 수목을 말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냥 수목 그러면 일부야, 일부. 그죠? 그리고 명인 방법은 앞에다가 반드시 명인 방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임목이라고 표현하든 등기가 됐단 말이 들어가야 돼. 그렇죠? 그럼 구별됐어요? 근데 이제 수목 그러면 머릿속에서 그냥 임목까지 가버리면 안 돼. 간혹가다 그래요. 수목 그러면 임목까지 생각하고 중개한다. 뭐 그러면 안 돼요. 됐죠? 그러면 이렇게 등기해 놓으면 소유권도 되고 이것도 뭐가 돼요? 저당권. 그럼 명인 방법 갖춘 수목하고 차이는 뭐예요? 저당권이 차이가 있어. 이건 등기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토지는 저당 안 잡고 이 나무만 저당 잡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 쓸 수가 있다는 거지. 임목만 저당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제 그거 알고 있어요. 또 하나. 그 다음에 또 하나 알아둘 것이 뭐냐면 아까 우리가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 그랬죠? 명인 방법은 행정심판에서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임목은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 어디에서? 법에서, 시행령에서. 중개할 수 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토지 따로 임목 따로 두 개 부동산이고 임목만 별개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그거 알고 있으면 돼. 그래서 세 가지 구별됐죠? 일부로서 수목은 안 되고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은 되고 심판에서 임목은 되고 법에서 되고 됐어요? 구별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임목이 뭔지 개념 잡았죠? 네, 그거 일단 알았어요. 나머지 내용은 서서히 할게요. 일단 이번 파트 때는 의 정도만 정리하세요. 자, 동그라미 1번 두 줄 적으세요. 임목이란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임목 등기상 증명서에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이 말이죠. 됐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자, 밑쪽 보세요. 부동산 동그라미. 임목은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토지하고 별개 부동산이라고. 그죠? 그리고 이제 토지와 분리해서 임목을 양도 동그라미. 이게 소유권 객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양도하거나 팔 수 있고 저당권 동그라미. 저당권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별개 부동산이니까 토지만 사고 팔을 때 임목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안 따라간다? 그래서 토지 소유권, 지상권 처분의 효력은 임목에 미치지 않는다. 왜? 그 이유는 별개 부동산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공실할 때 이것은 나중에 할게요. 저당권 설정 복잡하니까 3, 4월 달에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됐죠? 그 다음에 오른쪽 이제 큰 4번 제목이 뭐가 있어요? 그렇지. 일단 제목 익힌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내가 뭐라 했죠? 복습할 때 시간 없으면 이런 제목이라도 읽어 놓으라고 했어, 안 했어? 했어. 그게 나중에 볼 때는 엄청 효율적이에요. 이게 내용 모를지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 없다 하지 말고 없는 대로 복습을 해야 돼. 최소한 제목만큼이라도 읽어놓자. 그렇죠? 제목 정도 읽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색깔 있는 거 다 제목들이니까. 그죠? 그러면 이제 광업재단 뒤에 가면 광업재단이 또 나와. 그 제목 읽어보세요. 법은 같죠? 네, 그래서 이제 공장재단, 관장재단. 원리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설명하면 이건 둘 다 해결이 돼. 공장재단 설명할게요. 이걸 설명하면 광업재단은 당연히 해결이 된다. 똑같으니까. 원리가 같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거 한번 맞춰보세요. 내가 주로 질문 던진 건 동그라미거든요. 자, 칠판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황당하죠? 한번 맞춰보세요. 이게 뭘 것 같아요? 공장 뭐요? 공장재단입니다. 자, 적어놓고 묻고 있어요. 이 동그라미가 뭐요? 공장재단 같아요? 네. 이 동그라미는 이제 이 단원별로 사람이 됐다가 지역이 됐다가 물건이 됐다가 재단이 됐다가 그때그때 맞춰야 돼. 나중에 다 맞춰. 자, 그러면 이왕 맞춘 거 하나 더. 여기. 이건 뭐예요, 이거요? 그래, 공장 건물이요. 아주 좋았어. 이제 다 맞히네. 이왕 맞힌 거 여기 하나 더. 이건 뭐예요, 이거요? A, B, C가 뭐를 의미하냐고. 아? 아니, 뭐가 달라? 소유자. 그렇지. 봐, 다 맞히잖아요. 소유자가 다릅니다. 그러면 내가 왜 이걸 그러냐면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럼 지금 여기는 공장 몇 개요? 3개 가지고도 재단 이렇게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이 ABC라는 건 뭐예요? 소유자죠? 소유자가 같아도 되고 달라도 관계없어. 소유자가 다른 사람끼리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어요? 이걸 이제 목록을 작성해. 묶는다는 말은 어떻게 묶겠어요? 그럼 공장 운영하려면 기계도 있고, 공장 기계들 많죠? 물건 운반하려면 또 차량도 있어야 되고, 공장에 속하는 토지, 건축물도 있을 수 있어, 없어? 또 권리도 있어, 권리. 뭐 지상권이랄지 전세권. 이런 권리도 구성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묶는다는 것은 재단 목록을 작성해.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를 해놔요. 임목도 아까 소유권 보존 등기 하잖아요. 등기를 하면 이것도 소유권 객체도 되고 저당권 객체가 됩니다. 소유권하고 무슨 객체가 돼? 저당권. 자, 그러면 재단 만든 주 목적이 뭐가, 왜 만들겠어요, 재단을? 왜 재단을 만들어? 머리 아프게. 대출 받으려고. 오, 좋아. 이거의 주 목적이 이거예요. 저당권 설정. 그러면 저당권은 왜 설정해? 대출 받으려고, 돈 빌려 쓰려고. 뭘 저당 잡고? 재단을 저당 잡고. 그러면 아까 이 기계나, 원래 기계나 차량은 부동산입니까? 동산입니까? 아까 이 저당은 부동산에만 인정되는 권리야. 그러면 기계가 값이 비쌀 거 아니에요. 은행에다 저당 잡을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동산이니까. 저당은 부동산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통째로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 놓으면 기계, 차량, 토지, 건물 다 하면 통째로 묶어서 저당 잡으면 돈 많이 빌려 쓸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이게 저당이 주 목적이라고. 저당을 설정하는 게 주 목적이라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재단 자체는 저당이 가능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제 법에서 뭐냐면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고 나서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줘야 돼요. 몇 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그래 안 하면 보존 등기 효력이 없어져 그래요. 주 목적이 저당이 주 목적이니까. 보존 등기 하고 나서 10개월 이내에 저당권 설정 등기 또 해줘야 돼. 문사했어요? 네. 자, 그러면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냐 없는 물건이냐 이거의 주 목적이죠. 네. 그러면 이 재단 자체를 몇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되느냐? 한 개 부동산처럼 취급되고, 이제 학계론에서 보면 준부동산이라고 배우죠? 이게 한 개 중개 대상물이라고 봐요. 한 개 중개 대상물. 그럼 이제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기계나 차량은 어차피 동사니까 중개할 수 없는 거고, 토지 건물은 아까 중개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이 토지 건물, 개개의 구성물은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재단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 건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재단으로 묶여버리면 재단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중개할 수 없다는 것은 뭔스? X. 그렇지, X. 그렇지. 자, 이게 중요하다. 재단 자체가 되는 것이지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해 못해? 못한다.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너무 쉽죠. 눈물 쏟아지려고 그러죠? 여기서 눈물은 어떤 눈물? 기쁨의 눈물. 그래서 눈물의 의미를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나. 피눈물 그러면 안 돼. 기쁨의 눈물.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것까지 정리가 끝났어요. 광업재단도 똑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야기했던 거 책에 어디가 나와 있는 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몇 줄 그어드릴게요. 45페이지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 보고 있어요? 네. 자, 세 줄 다 묻지 보세요. 공장재단 의의가 나와 있어요. 공장재단이랑 공장에 속하는 일정한 기업용 재산으로 구성된 일단은 기업재산으로서 소유권하고 저당권 동그라미. 소유권하고 저당권 나와 있습니까? 네. 2번. 공장재단은 부동산 분류에 있어서 준부동산으로 구분되나. 준부동산이죠? 네. 중개대상물이 된다. 나와 있습니까? 네. 중개대상물이라 해서 재단 자체가 네. 법에서 규정하고 있잖아요. 시행령에서. 그 다음에 양가에서 한번 제목이 뭐예요? 자, 동그라미 1번 밑줄 그었는데 세 줄 한번 밑줄 그어보세요.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그렇게 표현했죠. 재단을 설정한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만들 수 있고 2개 이상 공장을 가지고도 재단 만들 수 있다는 소리죠. 저당권 동그라미. 아까 뭐가 주 목적이라고 했어요? 저당권. 그리고 이제 공장 재단에 속한 공장이 둘 이상일 때 소유자가 뭐라 그랬어요? 다른 동그라미. 소유자 다른 동그라미. 소유자가 달라도 가능하다는 거지.
소유자가 달라도 공장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말이고. 자, 동그라미 2번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만 밑줄 보세요. 공장 재단의 보존 등기 효력은 보존 등기 한 날로부터 몇 개월 이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상실한다. 그러니까 뭘 해줘야 돼? 저당권 설정. 몇 개월 이내? 10개월 이내. 그럼 10개월이라는 기간이죠. 기간도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우리 과목에서는 기간 깡그리 알아야 돼. 앞으로 기간이 계속 나올 거예요. 깡그리 알아야 돼. 다른 과목 틀려. 깡그리 알아야만이 나중에 문제를 원활하게 풀 수가 있다는 거지. 그죠? 자, TPN 넘어가세요. 그 다음에 거기 그 뒷페이지 보면 구성물,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있습니까? 네. 구성물이에요, 구성물. 이거 칠판에 이거 구성물인데 이걸 외울 필요는 없고 감만 잡으세요. 그 감만 잡으면 되니까 일단 기역, 니은, 리을만 체크하세요. 토지, 건물, 기계, 기구, 지상권, 전세권. 감만 잡으라는 거예요. 이거 뭐 시험 나온 건 아니고. 그러면 그 토지, 건물도 구성물이 될 수 있고 기계도 될 수 있고 권리도 될 수가 있다는 소리죠. 지상권이나 이 권리도 구성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권리도. 이제 감만 잡으세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첫째 줄, 두 번째 줄이 또 중요한데 자, 몇 줄 보세요. 공장재단은 이를 몇 개 부동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한 개 부동산. 그리고 소유권하고 저당권이 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그런데 얘가 딱 하나 있어요. 두 번째 줄. 다만 누가 동의하면? 저당권자가 동의하면 임대도 가능합니다. 뭣도 가능하다? 임대차까지 가능하다. 체크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동그라미 2번 마지막 제줄 두 줄 따라서부터 몇 줄 보세요. 따라서. 공장재단 구성물인 토지 건물은 구성물인 토지 건물 네. 아까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재단 자체가 되는 거예요. 재단 자체가 되는 것이지 재단하고 분리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원리가 나왔어요. 이제 끝났어요. 그럼 광업재단도 같다고 했어요? 다르다 그랬어요? 근데 의의만 달라. 의의만. 그러니까 의의 양가로 1번 의의 동그라미 1번만 체크를 하세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원리는 같아요. 자, 쉽죠? 자, 그래서 끝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끝나서 광업재단까지 6가지 다 끝났죠? 네. 그럼 이걸 알아서 무조건 중개한 거 아니에요? 두 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오른쪽 거 큰 3번에 보면 뭐라 했어요? 몇 요소? 3요소 뭐냐? 이게 1요소예요. 지금까지 배운 거 1요소예요. 지금까지 6가지가 1요소. 그 첫째, 둘째, 셋째 나와 있잖아요. 네. 첫 번째가 지금 배웠던 거. 이해되셨어요? 네. 그럼 두 가지 더 충족돼야 되겠죠? 네. 이 요소가 뭐냐? 사적 소유해야 돼요. 사적 소유해야 된다. 이 말이고. 3요소가 뭐라 했어요? 개공후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게 있어 3요소입니다. 두 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지 진짜 이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그죠? 토지 건물에서 다 된 게 아니고 두 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 교재 그 밑에 색깔 1번 그건 방금 했고 뒷페이지 보면은 사적 소유 대상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것이 이제 이거예요. 이제 이거 설명할게요. 개인 것만 된다 이 말이에요. 달리 표현하면. 그럼 이제 분석을 해 드릴게요. 개인 것만 된다 이 말인데 이쪽이 사적 소유 대상이 되는 것들이고 중개할 수 있는 거고 이쪽이 사적 소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중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교재 이거 양가로 1번하고 2번이요. 이거 양가로 3번. 여러분 교재 48페이지 48페이지 양가로 1번하고 2번이 저쪽이고
양가로 3번이 이쪽이야. 이해됐어요? 네. 그럼 이제 이 사적 소유란 건 개인 것은 다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부에 있는 부동산 여기다 다 적을 수는 없고 주의할 거 딱 두 가지만 적을게요.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앞으로 자주 나오죠, 이 단어가. 그럼 공법상 이용 제한이라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면 어떤 거? 그렇지, 개발 제한 구역입니다. 아주 좋았어요. 가장 대표적인 개발 제한 구역. 그러면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를 중개할 수가 있느냐? 저 그린벨트 지역의 토지를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죠? 네. 중개할 수 있겠습니까? 없겠어요? 둘 중 하나겠죠? 네. 없어? 또 싸워? 있어. 중개할 수 있어. 그럼 개인 것이면 중개가 가능해. 개발 제한 구역이라는 뜻이 뭐예요? 뭘 제한한다는 거예요? 거래를 제한한 게 아니에요. 그게 중개할 수 있어.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거래 규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야. 네.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으면 매매가 할 수 있어. 네. 그러면 허가를 받아서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그래,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래서 여러분 양가 1번을 보면 얘가 엄청 많이 나와 있죠? 네. 원리만 알면 되니까 일단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면 두 가지만 위주로 보세요. 중개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뭐가 거래 규제라 그랬어요? 토지거래 허가가 거래 규제요. 거래 규제라고 적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는 거래 규제.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이면은 이용 제한. 앞으로 이제 거래 규제하고 이용 제한이라는 단어가 자주 나와. 많이 있겠지만 하나만 생각을 해봐. 아, 이거 거래 규제고 이용 제한이다. 이해되셨어요? 네. 정리되고 있죠? 네. 되기 쉽죠? 네. 좋아요. 그리고 양가로 2번에 보면 이제 그 사적 소유로서 사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나와 있어요? 네. 사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 몇 줄 보세요. 그럼 공법상은 아까 토지거래 허가구역, 개발정보 이런 걸 공부했잖아요. 그러면 사법상 제한이란 건 뭐냐면 권리가 설정된 물건들. 뭐가 설정된 거? 권리가 뭐요? 저당권이 설정됐든 전세권이 설정됐건 가등기가 돼 있건 가압류가 돼 있건 이 권리들이 있어 없어? 있어요. 건물 사고 팔 때 전세권 설정된 건물 있잖아요. 네. 그거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죠. 전세 안고 살 수 있잖아요. 네. 저당 설정한 거 안고 살 수 있죠. 네. 가등기 된 건물 살 수 있죠. 네. 그러면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그래서 거기 얘가 엄청 나와 있어요. 뭐 저거 찾죠. 순위 보존 가등기 가압류 된 건물, 법정 지상권이 있는 토지. 다 외울 필요는 없고 다 뭐가 설정된 거? 권리. 권리가 설정된 물건도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럼 개공은 어떻게만 해주면 돼? 설명만 잘해주면 돼. 저당권자가 누구고 저당 채무액이 얼마고 권리 분석만 잘해서 설명만 잘해주면 돼. 네. 그럼 사고 안 사고는 누구 문제예요? 매수인 문제지. 매수인이 사고 안 사고 결정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있어. 개인 건 다 가능한 거야. 이해되셨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리만 알면 되니까 일단 그 일일이 외울 필요는 없고, 아, 권리가 설정된 물건도 중개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양가로 3번은 방금 이쪽이라 그랬죠? 네. 중개 대상 될 수 없다 그랬죠? 네. 그럼 이제 개인 것이 아닌 것이 뭔지 눈에다 익혀야 돼. 어떤 것이 개인 것이 아닌가 눈에다 익혀야 돼. 그게 이제 양가로 3번이 아닌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한번 분석할게요. 네. 국유재산하고 공유재산을 합해서 뭐라 그래요? 국공유재산이란 말을 써요. 그럼 국유재산은 누구 거? 국가 거. 공유재산은? 그쵸. 국가는 아는데 공유재산은 갑자기 멍해져 보네요. 자, 국유재산은 국가 것이요. 소유자가.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천안시 거. 예를 들어서.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그 합해서 국공유재산 그래. 법이 달라. 국유재산법 따로 있고 공유재산 그쪽 관련 법이 따로 있는데 분류 방법이 같기 때문에 같이 써놓은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네. 이걸 합해서 뭐라 그래? 국공유재산. 공유재산은 자치단체고 국가 것이에요. 그럼 이제 이것은 둘로 나눠져요. 잘 봐보세요. 행정재산하고 무슨 재산? 일반 재산으로 나눠집니다. 그렇게 분류가 돼 있죠?
자, 행정재산은 또 네 가지로 나눠지네. 공용재산이 있고, 공공용재산이 있어요. 기업용 재산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보존용 재산이 있어요.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예를 들면 공용재산은 뭘 생각하면 될까? 관공서 건물, 관공서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시청 청사, 시청 건물 있잖아요. 그것은 공용 건물이야. 공용 재산이야. 됐어요? 네. 또 경찰서 건물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서방서 있죠? 네. 다 이것은 공용 건물이야. 그럼 공공용이란 건 뭐예요? 이제 하나씩만 예를 들어보면 뭐 시청 청사 원리만 알면 되니까. 이것은 공원들 있잖아, 공원. 공중이 이용한 재산. 국립공원, 도립공원 있잖아요. 있을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거. 그럼 기업용 재산은 공기업 재산 생각하면 돼요. 무슨 재산? 공기업 재산. 뭐 도로공사 보면 도로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또 건물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업 보존용은 뭘 생각하면 돼요? 문화재 생각하면 돼요. 문화재는 다 누구 거예요? 국가 것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친구한테 가서 이야기 한번 해봐. 밥 먹으면서 내가 이번에 경주 놀러 가가지고 첨성대 중계하고 왔는데 중계 보수 엄청 받았다. 너 술 사줄게. 그러면 한번 해봐. 소가 넘어간가 안 넘어가. 그거 중계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 진짜야? 그렇게 물어봐. 중계할 수 없는 물건이야. 됐어요? 그러면 딱 봐봐 이거. 개인 것이에요? 아니에요. 국가 아니면 자치단체잖아요. 그러면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 다 중개 안 돼. 그럼 이제 일반 재산이 뭐예요? 일반 재산이란 건 뭐냐? 이 재산 중에서 국공유 재산 중에서 행정 재산이 아닌 것이 다 일반 재산이야. 국공유 재산은 맞는데 뭐가 아닌 거? 아닌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도요. 원래 행정 재산이었다가 공용 폐지가 되면 일반 재산으로 바뀌어요.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청 청사를 생각해 봐. 이건 공용 재산, 행정 재산 맞죠? 그럼 새로 청사를 지었어. 옛날에 성남 그 시청 지택기. 그러면 옛날 건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구시청 건물. 그러면 이전에 하면 이제 그 관공서를 안 쓴다고 하면 처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처분할 때 개공이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제기돼요. 처분은 가능해. 처분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관공서를 안 쓰면 다른 용도로 쓰면 관계없는데. 그죠? 그러면 이걸 중개할 수 있느냐? 있겠어 없겠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처분 방식이 문제야.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처분해요.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직접 공매에 들어간다. 공개적으로 판다는 거지. 그럼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누구를 소개해 줄 수가 없어. 이게 결론적으로는 돼 안 돼? 처분은 가능하지만 결국 안 돼. 그러니까 국공유 재산은 돼 안 돼? 안 돼. 자, 일단 밑줄 긋고 넘어갈게요. 그 국공유 재산 있고 행정재산, 일반재산 나눠져 있죠? 네. 행정재산은 그 단어만 체크하세요. 두 번째 줄 후단에 보면 공용재산이라는 단어 찾았어요? 네. 동그라미.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후단 공공용재산 동그라미 쳤어요? 네. 동그라미. 자, 다섯 번째 줄 후단 기업용 재산 동그라미 쳤습니까? 예, 동그라미. 그 밑에 보존용 재산 있습니까? 동그라미. 어떻게? 그렇지. 아, 자, 오늘 첫날인데 이제 호흡이 맞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일반 재산 있죠? 자, 국공유 재산, 행정 재산 A 모든 걸 말하는데 맨 마지막 제줄을 밑줄 보세요. 디귿에서 마지막 제줄. 중개 대상으로 될 수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일반 재산은 계속 밑줄 보세요. 매각, 교환, 대부 등이 가능하나 오른쪽 첫째 줄, 오른쪽 페이지 첫째 줄. 일반 재산을 처분하는 계약을 제외하는 무슨 입찰? 경쟁 입찰 동그라미 붙여야 되고 개공이 끼어들 여지가 없어서 된다 안 된다? 없다고 본다. 없다고 본다.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거기까지 밑줄 보세요. 그 다음에 실판 보세요. 그럼 하천. 하천은 또 여러 가지로 나눠져요. 국가 하천하고 무슨 하천? 지방 하천으로 나눠집니다. 그럼 국가 하천은 누구 거요? 그러니까 국유 재산이 되겠죠? 네. 지방 하천은 자치단체 거겠죠? 네. 공유 재산이 돼. 맞죠? 네. 이건 국유 재산, 이건 공유 재산.
그러면 중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죠. 대부분 하천은 다 이거예요. 국가 아니면 자치단체야. 근데 예외적으로 개인이 내는 하천이 있어요. 자기 땅에다가. 그럴 수도 있겠죠. 이걸 사유하천이라 그래.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돼. 개인 것이니까. 그럼 결론은 개인 거는 된다는 소리죠? 자, 밑줄. 세 번째 줄 나왔네. 동그라미 2번 세 번째 줄. 앞쪽에 국가하천 동그라미. 뒤쪽에 지방하천 동그라미. 단어만 체크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줄 중간에 보면 사유인 하천. 찾았어요? 네. 사유하천 돼, 안 돼? 네. 그러니까 설명 들었으니까 복습할 때도 딱 그 단어만 탁탁 보면 머릿속에 탁탁 뜰 거예요. 간단하게 공부 정리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보기도 쉽고. 그래서 진하게 쳐놓으란 거지. 보기 쉽게. 어떤 분은 쳐놓으라면 연필로 살짝 동그라미 해놓으면 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몰라. 자, 끝. 그 다음에 이제 포락지가 나오죠? 네. 포락지가 뭐예요? 하천이 범람해서 뭐가 소멸됐어요? 토지가 어디로 갔어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하천이 범람 수면 밑으로 깔아앉은 토지 있잖아요. 이걸 포락지라래. 이제 포락지는 자주 나올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게 갑토지라고 생각을 해봐. 근데 옆에 하천이 흘러 이렇게.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유실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지만 복구가 불가능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복구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해요? 복구할 수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땅에 가라앉은 토지를 말해요. 그럼 이제 하천 부지로 나눠보면 하천은 주로 여기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개인 것이 안 되죠. 사건이 소멸해버려요. 국가 것이 된다고 예를 들어서. 그럼 개인은 어떻게 해요? 자기 땅이 없어진 것은. 국가가 되는데 손실보상. 돈으로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이건 하천 부지로 돼버리니까 중개할 수 있겠어, 없겠어? 없어. 그래서 포락지. 포락지는 안 돼. 자, 그 다음에 또 주인 없는 토지를 무주토지라 그래요. 주인 없다 이 말이에요. 그 광물, 미채굴 광물. 아까 미채굴 광물은 국가 것이라 그랬죠? 그러면 주인 없는 토지는 누구 거예요? 이건 민법에서 국유로 한다고 민법 규정에 돼 있어. 국가 것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 어디 여행 가고 무주 토지 발견했다고 좋아할 필요는 없어. 그죠? 국가 것이요? 네. 나 땅 부자 됐다. 무인도 이거 내 거다. 막 그러죠. 됐어요? 네. 안 돼. 그 다음에 바닷가도 국가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도 있죠. 공도. 공도가 뭐예요? 공도. 개념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로를 말하는 거예요. 도로. 공중이 이용한 도로. 그러면 도로는 주로 이것도 누가 관리를 해요? 국가나 자치단체. 국도도 있고 지방도 있잖아요. 국가가 관리한 거, 지방자치단체 관리한 거.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 돼, 안 돼? 안 돼요. 공도는 안 돼. 근데 개인이 낸 도로가 있겠죠? 자기 땅에다가? 이걸 사도라 그래, 사도. 사도란 단어가 나오죠? 공도 후단의 내용에 보면 도로 예정지인 사유지하고 사도가 나와, 안 나와? 사도 동그라미. 이건 돼요.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도로가 됐건 하천이 됐건 개인 것은 되고 국가나 자치단체 것은 결론은 그거 아니야. 결론은 개인 것만 된다는 거지. 근데 이제 개인 것만 되는데 이런 것이 개인 것이 아니란 것은 눈에다 익혀둬야 되겠죠? 네. 그래야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그래서 하는 거예요. 정리됐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3번이 뭐냐면 큰 3번 제목 뭐라고 했어요? 중개행위 개입 밑줄 그으세요.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다. 그러면 달리 말하면 개업공이 끼어들 수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돼요.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계약은 주로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있어요. 법률 규정은? 없어. 법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그렇죠? 그러니까 중개 못해. 근데 그 뒤에 사례들이 나와 있어요. 다 권리들이에요. 아까 우리가 그 중개 개념할 때 권리들 공부했죠? 네. 그 밖의 권리. 거기서 대부분 했고 안 한 것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안 한 것은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면 이것은 한 바퀴 돌고 나서 하면 편해요. 민법이랄지 이런 거. 이해됐어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몇 가지만 해 드릴게요. 아까 했던 것만 위주로 할 건데, 양가로 1번은 제목 한번 보세요. 중개 행위 개입이 불가능하다. 불가능 동그라미. 그렇다가 불가능하다라면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중개할 수 없는 것이 양가로 1번이야. 이해됐어요? 없는 것이 양가로 1번이요. 자, 그 동그라미 1번에서 두 번째 줄만 맺혀 보세요. 상속, 경매, 공매, 판결까지 맺혀 보세요. 이것은 법률 규정입니다. 법률 규정이라고 적어봐. 법률 규정. 그러면 개공이 끼어들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중개가 안 되고. 그 증여 동그라미 쳤어요. 증여는 계약입니까? 아닙니까? 계약이죠. 계약이죠. 그러면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죠? 근데 안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지금. 왜 안 될까? 계약인데. 무상은 맞는데 해설을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안 되느냐를 설명할 때 무상 계약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증여는 여러분들 아파트를 누구에게 주고 싶잖아요. 예를 들어서 증여할 때 누구를 지정해서 주잖아요. 아무나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공이 누구를 중개할 수가 없어. 성질상. 증여자 의사에서 모든 거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 개공 소개가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계약이지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뭔 소리 아셨어요? 아니 누구를 주고 싶은 사람들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 점유권 안 되는데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아까 질권. 질권 아까 했으니까 볼게요. 질권 아까 부동산에 인정되는 권리라 그랬어요. 동산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개입 가능 동그라미. 개입 가능하다는 말은 중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는 소리죠? 그죠? 그래서 그 권리들이 많이 나와 안 배운 것들. 그건 이제 나중에 할게요. 3, 4월 달에 할 거니까. 일단 아까 했던 거 위주로 할 건데, 그 5번에 뭐라 했어요? 유치권은 아까 설명해 드렸죠? 첫째 줄 후단 가로 안에 성립이라는 단어 있어 없어? 있어요. 그러면 유치권은 약정 담보라 그랬습니까? 법정? 그러면 끼어들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그래서 성립은 그래서 안 돼. 법정 담보니까. 근데 아까 이전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세 번째 줄로 이전할 경우 이전이 가능하다. 그 단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전은 돼. 되는데 그냥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유치권 자체는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된다는 쪽이 나온 거야. 양가로 2번. 이전만 되더라도 된다는 쪽이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나머지 한매권이라지 법정저당 이건 나중에 할 거예요. 네. 개념을 알고 나서 한 게 편하니까.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총칙까지 했어요. 총칙 다 끝났죠? 50페이지. 57페이지까지. 문제까지 하면 57페이지네? 많이 나갔네. 첫날 치고. 자, 그렇죠? 그래서 이제 57페이지까지 했으니까 집에 가서 밑줄 근거 위주로 공부를 하면 돼요. 복습을. 그렇죠? 네. 어차피 3, 4월 달에 안 한 건 또 건드려 드릴 거고 이렇게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뒤에 문제 나와 있는데 문제는 풀어보시려면 풀어보고 안 배운 내용들이 있어요. 그 문제 자체는 안 건드린 것도 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그리고 중개사법도 미루면 안 돼. 같이 공부를 해야 돼. 1, 2차 같이 공부를 하되 민계공을 좀 투자를 더 하세요. 이해됐어요? 네. 이거 아예 제껴버리면 나중에 힘들어. 5월달 넘어가면 힘들어져요. 못해요. 같이 공부하되 투자를 그런 과목에 더 투자를 하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수업 어디까지? 여기까지. 예, 수고했습니다.